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보며 소름 돋는 순간은 대개 아주 짧은 찰나에 결정됩니다. 그 짧은 순간 속에 숨겨진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임팩트 프레임이라는 기법입니다. 임팩트 프레임은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 단 1프레임에서 3프레임 정도만 삽입되는 고대비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채색된 화면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흑백의 거친 선들은 시청자의 뇌에 강렬한 자극을 전달하죠. 이 기법은 실제 물리적인 충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체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애니메이터 나카무라 유타카입니다. 그는 액션 애니메이션의 문법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나카무라 유타카의 가장 독창적인 유산 중 하나는 바로 나카무라 큐브라고 불리는 파편 연출입니다. 왜 그는 부서지는 잔해를 사실적인 모양이 아닌 정육면체 형태로 표현했을까요? 과거에는 불규칙한 돌덩어리를 일일이 그리는 것이 제작 공정상 너무나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이를 단순한 정육면체로 단순화하면서도 입체감을 살리는 혁신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큐브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사방으로 튈 때 시청자는 엄청난 공간감과 속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제 이 기법은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하나의 예술적인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연출은 단순히 화려한 프레임을 넣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이 강렬한 기법들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배치하느냐에 달려있죠. 나카무라 유타카는 슬로우 모션과 초고속 액션을 자유자재로 섞으며 완급 조절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의 액션 시퀀스를 보면 프레임 하나하나가 의도된 리듬을 타고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발적인 힘이 분출되기 직전의 정적은 임팩트를 더욱 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정적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화면 속에서 휘몰아치는 기하학적 파편들에 압도당합니다. 나카무라 큐브는 이제 현대 배틀 애니메이션의 표준 사양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3D 그래픽이 도입된 지금도 왜 이 2D 기반의 연출 기법들이 여전히 최고로 대우받는 걸까요? 그 답은 인간의 눈이 인지하는 리얼리티가 단순한 물리적 정확성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과장된 선과 왜곡된 프레임이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폭을 넓혀주는 도구가 됩니다. 나카무라 유타카의 손에서 태어난 이 모든 요소들은 하나의 완벽한 액션 오케스트라가 됩니다. 임팩트 프레임이 심장을 타격한다면 나카무라 큐브는 눈을 즐겁게 만드는 무대 장치입니다. 이 기법들이 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애니메이션만이 줄 수 있는 해방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세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작업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또 다른 천재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나카무라가 공간을 지배했다면 빛을 지배하려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전적인 작화법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가 낳은 새로운 변종 기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카무라의 큐브가 땅에서 솟아올랐다면 하늘에서는 빛의 실무리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화와 이펙트의 경계를 허문 쿠츠나 케니치의 번개 연출입니다. 이 기법은 이전의 연출과는 전혀 다른 디지털 특유의 질감을 선사했습니다. 정교한 큐브의 파괴와 거친 빛의 향연, 이 둘은 애니메이션의 양대 산맥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애니메이션의 심장에 도달하는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입니다. 나카무라 유타카가 보여준 1프레임의 미학은 더 복잡한 기술들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과연 이 다음에는 어떤 놀라운 시각적 장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프레임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속도감을 극대화하는 역설적인 기법이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제작비의 한계를 전설적인 연출로 승화시킨 카나다 요시노리의 혁명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본 나카무라의 큐브들 사이로 무언가 기이한 잔상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화의 오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연출일까요? 앞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작화의 오류가 아닌 디지털 시대가 낳은 새로운 미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쿠츠나 케니치라는 이름과 함께 등장한 독특한 번개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의 번개가 정형화된 직선이었다면 쿠츠나 라이트닝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불규칙하게 요동칩니다. 그는 디지털 펜의 압력을 조절하여 선의 굵기를 의도적으로 비틀어 화면에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기법은 단순한 특수 효과를 넘어 캐릭터의 감정과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디지털 기법의 반대편에는 지독하리만큼 현실적인 로토스코핑이 존재합니다. 로토스코핑은 실제 촬영한 영상을 한 프레임씩 따라 그리는 극도의 수작업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특유의 과장 대신 인간 본연의 미세한 떨림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불쾌한 골짜기라 부르기도 하지만 그 기묘한 리얼리티는 관객의 시선을 잡아낍니다.
이제 시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카나다 요시노리의 혁명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제작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카나다 류 연출의 핵심은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속도감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캐릭터의 팔이 순간 이동하듯 다음 위치로 이동할 때 우리 뇌는 그 사이에 엄청난 속도를 상상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원근법을 무시한 채 손이나 발을 극단적으로 크게 그리는 대담한 레이아웃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카나다류 스타일은 후대 애니메이터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작화가들은 왜 이토록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기법들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시각적 인지 시스템을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쿠츠나 라이트닝의 불규칙한 선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변화하며 시각적 충격을 줍니다. 반면 로토스코핑은 뇌가 이미 알고 있는 현실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재현하여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죠. 이 두 기법은 각각 추상과 재현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양극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법들도 결국 동화라는 기초 위에 쌓아올린 바벨탑과 같습니다. 한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타이밍과 스페이싱의 예술인 것이죠. 카나다 요시노리는 이 간격을 불균등하게 배치하여 폭발적인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그린 검의 궤적은 실제 물리법칙을 무시하지만 보는 이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애니메이터들에게 더 넓은 표현의 장을 제공해왔습니다. 디지털 툴의 도입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레이어 겹치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법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거대한 시각적 축제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사일이 수십 발씩 쏟아지며 화면을 뒤덮는 장관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단순히 많은 개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시점 자체를 뒤흔드는 고도의 연출입니다. 오늘 다룬 기법들은 모두 한 명의 천재가 아닌 수많은 장인들의 고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쿠츠나가 선을 비틀고 카나다가 프레임을 깎아낼 때 애니메이션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의 끝에는 결국 관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느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름이라 불리는 온몸을 전율케 하는 순수한 시각적 경험입니다. 우리는 프레임 하나하나에 숨겨진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며 감동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가 무너지는 지금 애니메이션의 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기법들을 집대성한 전설적인 연출가들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화면 속의 공간 자체를 창조해냈습니다. 무게중심의 이동 하나로 캐릭터의 삶의 무게를 표현하는 경지, 상상되시나요?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 완벽함조차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박력의 대명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미사일이 당신의 시야를 가로막을 때 과연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 화려한 미사일들의 춤사위 뒤에 숨겨진 잔인할 정도의 노가다를 상상해 보셨나요? 다음 장에서 펼쳐질 서커스는 당신이 알던 애니메이션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화면이 암전되고 정적만이 흐르는 찰나의 순간,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율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애니메이션 연출의 정점이라 불리는 궁극의 기술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먼저 수백 발의 미사일이 허공을 수놓는 화려한 예술, 이타노 서커스를 살펴봅시다. 이 기법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미사일 하나하나에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이타노 이치로 감독은 실제 오토바이 주행에서 느낀 속도감을 카메라 워크에 이식했습니다. 카메라는 마치 미사일을 추격하는 드론처럼 정신없이 뒤섞이며 공간감을 창조합니다. 시청자는 이 혼돈 속에서 기묘한 질서와 짜릿한 속도적 쾌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에는 화려함 뿐만 아니라 지독할 정도의 현실성도 존재합니다. 에바타 류마의 전매 특허인 에바타 워크는 캐릭터의 무게감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그는 골반의 움직임과 어깨의 미세한 흔들림을 통해 실제 인간의 보행을 모사합니다. 단순한 루프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매 프레임마다 변하는 신체 중심점이 핵심입니다. 이 리얼한 움직임은 캐릭터가 화면 속에 살아있다는 강력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보는 것만으로 압도되는 거대한 구도의 마법을 살펴볼까요? 바로 80년대 로봇 애니메이션의 전설인 오바리 마사미의 오바리 펀치입니다. 정면에서 날아오는 거대한 주먹은 화면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위압감을 줍니다. 이 구도는 투시도를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액션의 에너지를 한 점으로 집중시킵니다. 수많은 후배 애니메이터들이 이 구도를 오마주하며 액션 연출의 교과서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는 찰나의 프레임 속에 숨겨진 거장들의 지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나카무라의 큐브부터 오바리의 펀치까지 모든 기술은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면의 그림에 생명이라는 이름의 마법을 거는 일입니다. 제작비의 한계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이용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각 언어를 창조해냈죠. 우리가 소름 돋았던 그 순간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초에 24번 일어나는 기적을 만들기 위한 처절한 계산과 열정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애니메이션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파편 하나, 미사일의 궤적 하나에 담긴 장인 정신을 찾아보세요. 그 속에 담긴 의도를 이해할 때 애니메이션의 진짜 재미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임팩트 프레임에서 시작해 오바리 펀치까지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10가지 기법은 현대 애니메이션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거장들의 기술을 분석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이 기적 같은 장면들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변해도 전율을 전달하려는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한계를 돌파하는 연출가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사하는 소름 돋는 순간들을 기꺼이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시각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카무라, 유타카, 이타노 이치로,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장면은 무엇인가요? 그 장면 속에 오늘 배운 어떤 기술이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프레임 사이에 철학을 담은 예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탐험해 나갈 것입니다. 이리나긴 분석의 여정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름 돋는 전율은 당신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